안녕하세요. 존입니다. 2편 3세기 초반 삼국사기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자, 먼저 이 부역의 백제는요, 공손씨의 일가와 결혼 동맹을 유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손씨 가문의 딸을 이 부역의 왕가와 결혼하여 세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 담노제도와 같은 그런 그 형태이죠. 자, 그리고 이 신라 사회에는 이 진충이 진입을 하나 갈등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혁컷의 신라는 진충을 받아들였으나 이 탈핵의 신라와는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기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백제는 또한 비륙의 구수왕이 있는데 이때 상당한 활약을 합니다. 자, 비미호 세력은 다른 곳에서 자리를 잡고 다시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일본서기에는 귀수왕, 삼국사기에는 구수왕으로 나오죠. 이 구수왕과 연합하여 가라 칠국을 평정한다는 기사가 일본 서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신라 사회에서 이 갈등을 느낀 진충은 부역의 세계로 진입합니다. 자, 부역의 백제와 진충의 연합으로 이 비륙의 백제 귀수왕은 상대적으로 힘의 열세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외와 연합하고자 이 칠지도를 이 주게 됩니다. 자, 비륙의 백제가 칠지도를 주는 외는 비미호 계열이 아니고 당시 이 대륙에 남아 있는 외이었고, 이 비륙의 백제가 칠지도를 주게 된 원인은 이 상대가 신라가 아닌 이 부역의 백제와의 힘의 우위를 점령하려고 외를 끌어들이게 된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비묘에게 헌상하였다든가 뭐 하사했다든가 이런 말들은 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공손씨의 일가는 이 4대에 걸쳐서 존재했는데 이 위와 고구려의 공격으로 멸망을 하게 되고, 부역의 백제는 진충의 등장으로 그 후 백제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 한편 이 비륙의 백제 지역은 신라의 공격으로 이 외가 대신해서 싸워주나 전부 전멸당해서 신라는 이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서부란을 설치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역사가 3세기 초반부에 일어남을 먼저 설명드리고, 계속되는 이 구체적인 이 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년부터 206년까지는 이 백제분기와 신라분기에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분석해 보면 201년 2월에는 가야국이 화친하기를 청하해 왔다라고 신라분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 히미코가 외를 떠나고 남아 있는 가야에는 탈핵의 신라에 의지하고자 합니다. 자, 비미호의 세력이 남으로 떠나가게 되니, 자, 남아있던 가야의 세력은 신라에 의지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 201년 신라는 북방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풀어주어 병력을 늘리게 됩니다. 자, 203년 말갈이 이 박식의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북방 지역으로부터의 말갈 세력이 하강하게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204년에는 부역의 백제 역시 탈핵의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북방의 말갈 세력이 백제와 신라를 공격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백제가 또 신라를 공격하는 그러한 그 기록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 외의 세력이 빠짐으로써 이 공백이 생기고, 다시 얘기해서 이 외의 지역에 비밀 세력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빠지고 이 지역에 새로운 세력이 나타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공손 씨와 결탁한 이 부여계 출신의 이 공격이 신라에게 공격하지 않았나 이 추정이 됩니다. 자, 공손탁은 죽고 공손강 아들이 이대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부터의 말갈이 박식의 신라를 공격하죠. 또한 동쪽으로부터 부욕의 백제가 신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라는 이 커다란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라는 이 두 군대와 싸우게 되면 힘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는 전략을 써야 되죠. 자, 205년 2월 이때 신라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 말갈계 진충을 신라의 최고직으로 포섭하게 됩니다. 자, 아마도 이 북방으로부터의 공격, 그다음에 백제로부터 동쪽으로부터의 공격을 받게 된 신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한쪽을 포기해서 그 진충의 세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진충 세력을 받아들이게 된 신라 세력은 이 박식의 신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신라분기에 의하면 205년 7년 태백성이 달을 가리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파악하는 바에 의하면 이 태백성이라는 것은 진충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이 달은 월성으로 이 탈핵의 신라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진충이 와서 이 탈핵의 신라가 좀 난처하던가 또는 갈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이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205년 8월 금성과 시조미의 뜰에서 여우가 울었다라고 하는데 이 금성은 박식의 신라의 수도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진충을 박식의 신라는 신라 조직 사회로 끌어들이지만 이 탈핵의 신라와는 갈등으로 대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때 신라는 진충 대신 탈핵의 신라 왕자 이음을 이벌찬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진충은 이 신라 사회에 진입을 하였는데 적응을 완벽하게 정착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죠. 자, 다음으로 207년 공손 강의 기사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208년, 209년까지 기사를 보면 자, 207년에는 공손도의 아들 공손강이 대방군을 만들고 이 한해 유민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어서 한예를 정벌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요. 그 기사는 삼국지 위서동의전 한전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조조와 원소는 세력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원소의 아들 원상원이가 공손 씨에게 접근하죠. 자, 그런데 공손강은 이들을 죽이고 저주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관도대전에서는 이 조조가 원소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남쪽에 있는 오나라와 한판 붙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후에 적벽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자, 208년 2월 이 내이사금이 서쪽으로 군읍을 돌아보고 10일 만에 돌아왔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이 기사에 의하면 이 내해 이사금은 탈핵의 신라죠. 그 다음에 탈핵의 신라의 서쪽 지역에는 이 외가 위치합니다. 자, 이 지역은 백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외가 나타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당시 대륙에 위치한 상황을 알아본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 좀 더 설명을 하면 이 원래 이 변한 지역 또는 외지역을 비미호가 외국 대란을 걸쳐서 외를 대표했고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비미호 세력은 빠져나갔죠.
그러나 비묘는 언제든지 이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력을 만들게 됩니다. 자, 세력이 이 어느 정도 정착하고 나서 다시 이쪽 지역으로 들어오고 싶죠. 자, 그런데 이미 비미호 세력은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 외인들이 주로 있었을 텐데 이 외 또한 그곳에서 살아남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라의 내 이사금이 지금 이 서쪽에는 어떠한 상황이 있나 파악하게 되는 그러한 기사가 되겠죠. 자, 이곳에 있는 왜는 이 살아남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신라와 어떤 국경을 신라의 국경 사이에서 서로 공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사가 보이고 있고요. 자, 이때 신라의 내해 왕자 이음은 이들의 공격을 외의 공격을 잘 막아내게 됩니다. 자, 208년 11월 중국 양자강에서는 적벽대전이 일어납니다. 자, 위나라의 조조, 오나라의 성본이 싸워서 조조가 이기게 됩니다. 자, 209년 포상 8국으로부터는 포상 8국으로부터 가라는 공격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가라를 신라가 도와주게 됩니다. 자, 가락의 우로, 그 다음에 타락의 이음은 힘을 합쳐서 포상 8국을 공격해서 가라인들을 구해주게 됩니다. 자,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에 나오는 최초의 가라 기록이고요. 자, 이 가라의 기록은 삼국사기에는 쭉 빠져 있는데 여기 하나만 남아 있게 되죠. 자, 아마도 이 당시 3세기 초의 가라인들은 신라와 같은 그 이해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 기사는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백제분기에 의하면 209년 10월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힌다고 하는데 이 고구려 분기에 의하면 같은 해 이 고구려는 국내성에서 환도성으로 수도를 옮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 210년 신라는 사형인들을 제한 죄서를 풀고 전면전을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가 수도를 옮기고 신라는 전면전을 준비한다. 백제봉교에는 큰 바람이 불어납니다. 무슨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남을 암시해 주고 있죠. 자, 이때는 아마도 이 말갈계 세력이 백제 지역으로 접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210년에서 214년까지 백제봉기와 신라봉기를 정리한 건데요.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 자, 210년 2월 백제는 말갈의 세력을 대비하고자 적현성과 사도성을 쌓게 됩니다. 자, 210년 10월 그리고 동부의 주민을 불러 오게 되죠. 자, 사도성은 이 당시에는 백제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211년 공선도의 둘째 아들 공선공이 공선씨 3대를 잇게 되는데 아마도 공선광이 이때 죽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공선공은 고자로 알려져 있죠. 자, 212년 3월 가야국에서는 왕자를 신라의 볼모로 보냅니다. 가야국 역시 이 백제를 공격하는 말갈 세력에 살아남기 위해서 아마도 신라와 손을 잡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212년 5월 신라는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신라분기에 의하면 214년 강한 바람이 불어 나무가 부러졌다 하는데 자, 이 의미는 아마도 이 진충 세력이 신라와 갈등 관계로 결별 관계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진충 세력은 신라와 갈등 관계를 있었고 자, 이때 신라의 세력이 상당히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때 214년 7월
이때를 틈타 백제는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214년 9월 또 말갈이 또 백제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백제와 신라가 공격을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세력은 북방에 있는 말갈 세력이고요. 이 말갈 세력이 이 백제를 공격하기도 하고 신라를 공격하기도 하고 이 틈을 따서 또 백제는 신라를 공격하고 그래서 이 적이 어느 이 여러 방향에 있고 이 전략을 짜는데 상당히 힘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때 이 비륙에는 구수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신라분기에는 구수왕, 일본서기에는 귀수왕 이미 설명을 드렸죠. 자, 초고왕은 죽고 그 아들이 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자, 구수왕이 즉위하고 난 후에 백제는 말괄과 싸워 잘 버티게 됩니다. 또한 신라와 싸워서 또 많은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자세히 보면 216년, 217년 백제는 말갈의 공격을 잘 받아내게 되죠. 자, 말갈은 백제의 지역 적현성, 사도성까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말갈은 비륙의 백제의 사도성까지 쳐들어오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구소왕이 있고요. 구소왕이 잘 막아냅니다. 또한 220년 10월 말갈의 북쪽 변경에서 공격하죠. 마찬가지로 부역의 백제가 또 잘 막아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말갈이 백제를 공격하는 가운데서도 또 218년 7월 백제가 또 신라를 공격하게 되죠. 자, 이 당시 아마도 신라가 진충과의 갈등으로 힘이 상당히 약해져 있어서 비록 말갈이 적현성, 사도성까지 백제에 침입을 하는데 엠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백제가 1년 후에 신라를 공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때 신라가 상당히 어려움에 당하게 돼 있죠. 그래서 220년 3월 신라의 왕자 이음이 죽고 난 후에 그들을 누가 즉위하느냐면 충헌이라는 사람이 일벌천을 이어나가는데 이 충헌은 새로운 이벌천이죠. 근데 이 군사 정렬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열병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탈핵계가 아닌 박씨계 신라 출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이벌찬인 충원은 박씨계이기 때문에 양산 서쪽에서 크게 열병을 함으로써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이때 이 백제 또한 아 또 다른 변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백제 동쪽 지역에 홍수가 나는데 산 40여 곳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어 넓이에 걸쳐진 그러한 그 홍수가 연상이 되죠. 자, 이 지역은 아마도 비륙의 백제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큰 타격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제 또한 한수 서쪽 지역에서 새로운 백제 세력인 부여계가 열병을 치르게 된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비륙의 백제는 약화됐죠. 왜냐하면은 이 홍수로 인해서. 그래서 북방계를 나타내는 백제, 다시 얘기해서 이 부역의 백제가 열병을 통해서 한수 서쪽에서 어 재정비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221년에 7월 8월에는 당시 중원 지역에서 이릉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유비와 조조와의 그 또 결투가 벌어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비륙의 백제 또한 상당히 약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자세히 보면 백제분기에 의하면 222년 왕도의 비와 물고기가 떨어졌다 합니다. 이 얘기는
자, 부역의 이 백제는 홍수로 산사태가 났죠. 그래서 비류계 백제는 약해지고 다시 이 백제 부역의 백제가 한수 서쪽에서 열병을 통해서 힘을 과시하게 되죠. 자, 비류계 백제도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자, 이 비류계 백제를 도와주는 새로운 지원군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왕도의 비와 물고기가 떨어졌다는 글은 개인적으로 비미호의 야마토 계열이 백제를 지원하러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신공이 직접 이 히미코가 직접 온 거는 아니고 그 군사를 보냈기 때문에 이런 이 물고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왕이 직접 오게 되면은 용이 되죠. 자, 용도 흑룡이 있고 황룡이 있고 근데 여기는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비미호 세력은 백제를 도와주게 됩니다. 자, 비류계 백제는 힘을 얻었죠. 그 야마토계의 군사의 도움으로. 그래서 박식의 신라를 공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소왕이 박식의 신라 지역 우두주 지역까지 공격을 하고요. 이 우두주 지역은 백제 초기 지역 동쪽의 낭랑 지역에 있던 그 지역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먼 지역까지 구소왕이 영토 확장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이때 싸웠던 이 충원은 이 북방계라 그랬죠, 박식의. 근데 이 백제와의 싸움에서 혼자 돌아옵니다. 싸움에서 지고요. 혼자 돌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신라의 장군 충원은 강등이 됩니다. 자, 박식의 신라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신라가 충원 장군의 실책으로 자, 진충은 여기서 큰 결심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백제봉기에 의하면 태백이 낮에 나타나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자, 아마도 이 진충 세력이 백제 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해서 신라의 군사력은 아주 배로 힘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226년 신라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풀어 군을 보충하게 되죠. 또 다른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 일본 서기에 의하면 227년 히미코 야마토 세력이 이 백제와 함께 백제는 구수왕이죠. 신라를 쳐부수고 가라 칠국을 평정하게 됩니다. 비미호는 원래 대륙의 자리를 잡았는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지역을 탈출해서 다른 곳에서 자리를 잡고 세력을 확보한 후에 저기가 내 거였는데 언젠간 내가 탈환할 거다. 그래서 다시 오죠.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누가 있었냐? 백제 구수왕이 있죠. 야, 구수왕, 우리랑 같이 편먹고 우리가 잃었던 땅을 회복하자. 그래서 신라를 치고 가라칠국을 평정을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죠. 자, 그래서 백제 구수왕도 잘했고 비류계 백제, 일본 서기에 나오는 백제, 그죠? 그 초고왕, 그 다음에 구수왕 이런 사람들은 일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된 백제는 비류계의 백제고요. 227년에는 이 신공이 백제 구수왕을 도와서 이렇게 가라 칠국을 평정하는 그러한 기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이때 이 신공이 최고의 전성기를 나타내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비류계 백제 또 구수왕 또한 동명주상에게 절하며 세력을 넓히게 됩니다. 왜? 자, 위에 있는 그 북방계 지역인 이 낭랑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부역의 백제 지역에 있는 그곳까지 진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당시 228년에는 공손씨 4대 공손연이 공손공을 쫓아내고 요동이 군주가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신라분기에 의하면 남쪽 창고에서 3일 동안 뱀이 울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뱀은 석것의 신라를 얘기하죠. 왜? 석것의 왕들이 죽고 나면 다 산흥원에다가 장사를 지내죠. 자, 산흥원은 뱀을 얘기하는 거고 뱀은 혁것의 신라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진충이 부역의 백제로 감으로써 신라는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혁것의 신라, 이 박치기의 신라는 이 상실감에 울었다라고 이런 운유적인 이 기사가 쓰여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구수왕 또는 이 귀수왕은 비미호가 신라를 공격하는데 1등 공신을 하게 되죠. 자, 하지만 이 부역의 백제에 진충이 합류함으로써 자, 이때 구수왕은 힘을 잃게 되죠. 다시 얘기해서 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비묘의 세력이 구수왕을 도와서 가라칠구까지 평정을 하는데 신라 지역에 있던 진충 세력이 비류왕으로 오는 게 아니라 부역의 쪽 백제로 오죠. 그래서 갑자기 구수왕은 힘을 상대적으로 잃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부역의 백제 세력은 진충의 진입으로 세력이 커지고 비륙의 백제는 상대적으로 어, 힘이 빠지는 그러한 어,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29년 10월 구수왕이 갑자기 한천으로 사냥을 가게 됐다라는 기사가 이해가 됩니다. 왜? 신충이 부여계 쪽으로 갔기 때문에 야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지? 싸워서 이겨야 되나? 손을 놓게 되는 거죠. 자, 229년 10월 계속되는 이 말갈개의 침입으로 백제는 타격을 입게 되죠. 자, 이 당시 신라는 어떻게 되느냐? 내해 이사금이 돌아가시고 그 유언에 따라 조은 이사금이 왕위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칠지도에 쓰여진 글에 의하면 이 백제 귀수왕 또는 부수왕 이 시기에 칠지도를 외에 준다고 하는데 그 시기는 230년이고요. 이 백제 왕세자 기생성음이 누구한테 주느냐? 외왕 지에게 칠지도를 줍니다. 그래서 이 백제 왕세자는 구수왕과 이 그 결혼 동맹을 맺은 처가 쪽에서 난 아이 중에 하나가 됐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기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성음은 성엄 또는 엄지 뭐 이런 이 마한 때 쓰였던 어떤 그 우두머리에서 성엄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생성음을 해석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이름은 기생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칭호는 성엄 또는 성음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외왕의 이름은 지가 되고요. 이 외왕은 비미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궁 계열이 아니죠. 자, 이 야마토 신궁 세력은 227년에 이미 이 멀고 먼 바다를 건너 백제를 도와 신라를 공격하고 갈아치우고 평정한 후에 이 자기 임무를 다하고 백제에 위임하고 물러나죠. 그래서 이제 외왕이 이 대륙에 있던 외왕이 이 지에 해당이 되고요. 이 그 시기는 230년에 해당이 됩니다. 자, 229년에 이 남쪽 창고에서 3일 동안 뱀이 울었다고 했죠. 그 얘기는 신라 지역의 진충이 백제로 가죠. 근데 그 지역은 부역의 백제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229년 10월에는 구수왕이 한천으로 사냥을 가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칠지도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느냐? 227년만 해더라도 베륙의 백제는 히미코 계열의 군사의 도움으로 이 넓은 영토까지 확장을 했지만
신라 사회에 있는 진충이 백제로 가는데 백제 누구한테 가느냐? 부여계 백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이 비류계 백제 구수왕은 상대적으로 힘을 잃게 돼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손을 놓게 되죠. 자, 하지만 손을 생각한 결과 자, 이번에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 비륙의 구수왕은 힘의 열세를 느끼고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야마토계가 아닌 외왕 지, 대륙에 있는 외왕 지에게 힘을 얻기 위해서 칠지도를 만들어 230년에 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 비륙의 백제 구수왕은 외왕과 한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백제, 부역의 백제는 진충과 한편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아는 이 외의 개념은 일본 서기 야마토 신공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근초광이다, 뭐 또는 근초광과 신공과의 관계다, 또는 하사설이냐 헌상설이냐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칠지도를 준 이유는 부역의 백제와 진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비륙의 백제 측에서 외를 포섭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자, 백제 봉기에 의하면 231년 4월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반만해서 참새 같은 작은 새들이 맞으면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 우박은 추운 지역이죠. 그래서 북방 지역이고 이 사람들은 이 우박으로 표현되는 비유되는 실제는 부역의 백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작은 새, 참새 같은 작은 새들이 맞아서 죽었다는 비류계 백제를 말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역의 백제와 진충 세력이 이 비류계 백제 또는 외를 쳐부숴서 이겼다라는 기록을 은유적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류계 백제는 비미호의 도움으로 한때는 컸으나 신라 사회의 진충이 부역의 백제로 감으로써 이 비륙의 백제는 이 외왕에게 칠지도를 줘가면서 비륙의 백제와 한판 붙으려 했습니다. 진충이 그쪽으로 갔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비륙의 백제가 부역의 백제를 이기지 못한다는 기사가 은유적으로 나온 것으로 생각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당시 231년 7월 가라국의 우로는 신라 사회로 편입이 되고요. 자, 이찬 무로는 간문국을 정복한다라는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가라국의 이 우로는 신라 사회에 편입이 돼서 주변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름이 뭐 서구로로 되죠. 자, 232년 4월 외인이 이 금성을 공격한다 하는데 이 금성은 박식의 신라가 되고요. 자, 신라는 왕이 직접 외인들을 격파한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외인이 금성을 공격했다는 것은 박식의 지역이 이 박식의 신라의 금성을 공격했다라는 걸 말하고요. 자, 이 외인들이 공격을 신라는 잘 막아내죠. 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지붕의 기와가 날아갔다. 이 말은 백제 봉기에 의하면 이 같은 월에 233년 4월 왕이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자, 백제 지역에는 이 새로운 세력이 등장함으로써 기존의 비륙의 세력은 이 새로운 세력에 밀리게 되죠. 그래서 구수왕이 죽으면서 이 지역은 상당히 약해지고 대신 백제를 대표하는 세력은 부역의 백제가 남습니다. 비륙의 백제가 남아 있는 이 외병은 이, 이 지역을 수호하고자 신라의 동쪽 지역을 공격하게 되고요. 233년 5월, 233년 7월 신라의 이찬 우로가 백제 지역인 사도 지역에서 외인과 싸우게 되는데
자, 화공법으로 외인을 이기게 되죠. 그다음에 이 216년 8월, 217년 2월 백제 봉기에 의하면 이 사도 지역은 백제 지역이었는데, 자, 이 지역은 말갈 세력에서 공격을 당한다 이런 기록이 나왔죠. 근데 그 이후 17년 후에는 사도 지역에는 외인이 기록이 보이게 되고, 이 신라의 이찬 우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우로가 이 가라국 출신이었죠. 그 가라국 출신이었던 이 우로가 외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지역은 백제 지역이었었는데 나중에 이 외인이 나타나게 되고, 그 외인이 나타나는 이 사도 지역을 신라가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이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유계 백제가 등장하는 기사가 나타나는데, 이때는 백제는 고위왕이 나타내죠. 그래서 북방의 풍습을 가진 부여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비류계 백제는 힘을 잃게 되고요. 부여계 백제는 고위왕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그래서 구수왕, 일본서기에 나오는 왕들은 이미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고요. 부여계 백제가 백제를 대표해서 고위왕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자, 왜가 비류계 백제왕인 구수왕을 지켜주려 하였으나 구수왕은 비류계 백제 지역인 사도 지역을 신라에게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 지역은 구수왕이 죽고 난 뒤에 왜가 차지하게 되었죠. 자, 부역의 고위왕이 백제를 잇게 되는데 그 지역은 이 비륙의 백제 지역이었던 사도 지역이 아니죠. 자, 신라는 236년 2월 영토를 계속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고요. 238년 백제봉기에 의하면 왕궁의 문기둥에 벼락이 쳤는데 누런 용이 그 문으로부터 날아갔다 하죠. 238년 고구려 봉기에 의하면 위의 태부 사마 선왕이 쳐들어오고 공손연이 그 문으로부터 날아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손연을 누런용으로 백제봉기에는 누런용으로 표시했고요. 이 공손씨 가문은 4대에 걸쳐 존재했다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없어지는 그런 기록이 백제봉기, 고구려봉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중국 삼국지 위지동이전 서문과 한전에 의하면 위의 태부 사마선왕이 공선 연을 처부수고 고구려도 병력 1000명을 보내 이를 돕게 된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 대방과 낙랑의 이군을 평정한다고 합니다. 자, 공손씨 일가는 4대째 이 공손연을 마지막으로 이 위나라와 고구려의 공격으로 마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대방과 낙랑 지역은 위 세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진충 240년 4월 백제의 고이왕이 진충을 좌장으로 삼죠. 그래서 신라 지역으로 갔던 진충은 여차저차해서 백제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국방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후한 말에서 삼국 시대에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삼국사기가 기록하는 것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2세기 중반 3세기 초기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신라 지역에서 일어나는 탈핵의 세력 또는 또 하나는 웨이 지역에서 나는 비묘의 세력입니다. 자, 비묘의 세력은 가야계 세력이 변진 지역으로 들어가서 변진 이 미호 야마국을 대표하는데, 자, 후에 이 지역이 웨이 세력이 놓이게 되고 비미호가 웨를 대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미호는 이 지역을 여러 가지 이유로 탈출한데 그중에 큰 이유는 자연재해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탈출한 비미호는 후에 정리를 하고 다시 재정립을 해서 백제를 도와주게 됩니다. 또한 이 백제는 또 다른 백제가 있는데 부역의 백제는 공손씨 일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되죠.
자, 또 하나는 이 가락인데요. 박식의 신라에서 가락으로 알려진 이 탈핵의 신라가 등장을 하는데, 자, 이 박식의 신라에 이 진충이라는 세력이 들어오죠. 하지만 이 신라 또한 이 탈핵의 세력과 진충과는 서로 화합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길선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기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묘가 떠나 남아있던 그 지역은 가라가 있는데요. 그 남아있던 가라는 신라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되고, 같은 가야이지만 이 히미코 계열은 저쪽 그 일본 서기에 나타나고, 또 이 가라는 본국으로서 이 본국을 대표하는 나라가 일본으로 가서 일본이 됐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 세력, 히미코의 세력, 야마토 세력, 그다음에 이 가라 본국의 세력이 서로 이 일본 지역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이 되고, 물론 가라의 그 남아있던 그 일부 같은 계열이지만 또 다른 집단은 신라와 함께 같이 운명을 하는 것으로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비미호가 떠난 지역은 상대적으로 신라가 우세해야 되는데, 이 진충이 신라 사회에 들어오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신라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되고, 이 백제로 진충이 넘어가는데, 이 당시에 강했던 비류계 백제는 약해지고요. 왜? 진충이 부유계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유계 백제가 남고, 신라는 또한 이 비류계 백제를 차지해서 이 서벌한 지역으로 또 다른 지역을 점령해서 두 개의 이 정치 구조가 운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244년 1월 사로 지역에서 신라의 이찬 우로가 외를 점령하고 난 후, 신라는 이찬 우로에게 서불안이라는 직책을 주고 이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자, 그러고 그 후에 245년 10월, 자, 이 지역에는 자, 공손씨가 없어졌죠. 그리고 부역의 백제가 나오는데, 이 나오는 왕은 이름은 고이왕이고, 이 진충이 좌장으로 백제를 대표하게 되죠. 자, 그런데 공손씨는 없어지면서 이 공손씨를 없앤 게 위나라가 있었고 고구려도 같이 도왔죠. 그래서 이 고구려가 이 지역까지 공손씨 지역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 밑에는 누가 있느냐? 이 신라 병사인데 우로가 병사를 데리고 나와 싸우죠. 자, 근데 고구려의 북쪽 변경을 공격해서 신라는 퇴각을 하게 됩니다. 마두채까지 퇴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라는 물러나서 마두책을 지켰다는 다고 하는데, 이 마두책은 생각이 나나요? 이 마두성이라고 있었죠. 파사 이사음 시절 마두성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 마두성 지역의 명을 내어 가야를 정복한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고구려가 이 신라의 마두 지역까지 차지하게 내려와서 이 신라 북쪽과 경계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요 기사는 좀 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후에 위나라는 이 공손씨의 일가가 없어지고 이 공손이 대신 이 경계선이 붙기 때문에 또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유주자사 광구검, 낭랑태수 유무, 삭방태수 왕준이 이 위나라를 대표해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자, 백제는 이때 이 위나라와 같이 도와주는 척하지만 이 낭랑의 변경 주민을 습격해서
이 주민들을 데리고 오죠. 자 그러니까 이 유무가 이를 듣고 노했죠. 그래서 혹시나 아 이 고이왕이 염려해서 그 잡아갔던 그 주민들을 이 다시 낭랑태수 유무한테 돌려주는 그러한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 세기 2 세기 중반과 3 세기에 걸친 이 한국 역사를 삼국사기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복원해 봤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하면 아무도 지금까지 이와 같은 설명을 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혹자는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소설 쓰고 있네." 막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어떠한 누구도 이 삼국사기 2 세기 3 세기를 이렇게 소설이 형식으로나마 역사를 복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했죠. 그래서 차라리 역사 소설을 쓰느니 태만한 것보다 이 차라리 복원하는 게 더 낫죠, 소설 형태로 해서. 자 제가 하는 이 역사 해석이 아마도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 근거에 의해서 이 역사를 해석하는 거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 이 해석은 또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또 도전을 받고 또 새로운 해석 방법으로 또 보다 더 정확한 역사 해석이 또는 역사 복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저희가 과감히 한번 해 봤고 또 다른 사람의 도전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